네, 이어서 오늘도 영주의 다양한 소식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 톡파보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첫눈 내렸어요. 네, 첫눈이 와서 저희 집에는 별로 오지 않았는데 집사람이 서울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서울에 많이 왔죠. 20cm가 와서 출근하는데 1시간 걸리는 거를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주도 뭐 조금 올 것 같은데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발 날리는 거 보니까 기분 좋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눈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또 운전할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고. 네, 이제 진짜 이렇게 첫눈도 내리고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예, 다들 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주 톡파보기 오늘도 김수종 기자와 첫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고 또 2025년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영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식을 첫 소식으로 가져오셨네요. 네, 예. 예산안이 이제 뭐 12월에 의회 상정돼서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1조 1,020억 정도 해서 올해보다는 한 370억 정도 증액 정도 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안이 저도 1월조가 넘은 지 벌써 한 1년 됐다는데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영주 예산안의 좀 쓰임새를 봤을 때 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넘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뭐 기초연금에 한 900억,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에 230억,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97억, 그다음 농산물 재보험에 70억, 그다음 분기 정수장 사업에 60억, 지역 한력타운 조속 사업에 45억, 영주 배수지 확장에 40억, 영주댐 레포트 시설 40억, 아동수당 지급에 35억, 영주댐 생태자원 조성 사업에 28억,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사업에 22억, 노인 건강 증진에 200억, 청년 농업익 허브에 18억,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정도를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영주의 사회복지 예산은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데 사실 놀라서 아무리 앞으로 뭐 사회복지 예산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한데 관광 예산이 한 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이요? 예, 관광은 900억 되지 않는데 농업은 뭐 1,500억 정도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예산인가 제가 시의회하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대체로 하천정비 사업들 같은 거에 한 1,000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는 저는 크게 보자면 영주는 문화관광과 농업을 큰 축으로 하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데 문화관광과 이 농업의 큰 축에 문화관광 예산은 좀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900억 정도. 네. 그런데 이제 국토 지역 개발에는 한 1,000억 정도 쓴다. 하천정비 사업 1,000억 쓴다는 거는 내가 보기엔 좀 이게 그 시멘트에 돈 많이 쓰고 하천에 돈 많이 쓰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업자한테 도움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은 조금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역 농업이나 관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시의회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건 조금 이렇게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시민들로서 사실 뭐 또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 들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상세히 기는 좀 힘든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시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산안이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제출을 한 거고 결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은 언제 되나요? 12월 4일쯤에 의회 상정이 되고 12월 19일 정도에 아마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예산을 이렇게 보는데 예산을 금액별로 나열하면 저도 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총액을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우리 시간표 방학 시간표 그렇죠. 그리듯이. 그러보면 도표를 그려보면 예산의 비중을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1,100억으로 쌓고 동그라미를 그래서 예산을 나눠보면 어느 부분에 예산이 많고 어느 부분에 예산이 적은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도 관심이 있으면 자료를 좀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셔서 한번 분석해 보면 영주시 예산의 사회복지 예산은 아까 말씀 좀 부족하지 않은데
국토부나 지역개발 예산이 좀 예산이 너무 많은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제가 시의회 지난번에 한번 참관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시의회 좀 시민들 여러분 모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관을 가는 게 시의회가 좀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좀 부족한 예산들을 좀 바로잡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뭐 시의회에서는 거의 매달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두어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서 지켜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느껴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한번 자주 가보시고 바라고 지금 또 거기 시의회 오는 혹시 시민분들이 좀 계신가요? 기자님 가보고 거의 계실 없어요. 때. 거의 없어서 진짜 가보면 거의 뭐 일주일에 1명, 2명 정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의회는 지금 열리고 있는데 뭐 5분 발언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네. 이따가 5분 발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시의회에 참관해서 영주시의회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시정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네. 예산 부분들은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시의회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제가 네. 바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 손으로 또 뽑아들인 시의원님들이시고 그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내용은 방금 제가 영주 돋보기에서도 전해드렸던 내용이네요. 우리 영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포럼이 열렸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다녀오셨어요 이날? 아, 네, 포럼 그렇습니다. 다녀오셨군요. 예. 사실은 그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업이 바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주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은 시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를 가지지 않으면 못 다니는 주가 됐잖아요. 원래 영주라고 하는 이 원도심이 있고 네. 곧 60년대 만들어진 신영주가 있고 그다음에 2010년대에 만들어진 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은 3배나 넓어졌어요. 실제로 한 2.5배 정도 넓어지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인구는 반 줄었어요. 그렇죠. 인구는 반 줄었으니까 영주 FM에 있는 정말 이게 원도심이죠. 원도심에 네. 제가 퇴근하는 길에 가끔 저녁에 밥을 먹으러 나가면 주변에 식당들이 6시 반만 되면 벌써 문을 닫고 없어요. 6시 반요? 네. 지금 이제 11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가지 않으면 이제 문 닫습니다 이런 데가 많아서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저녁에. 그만큼 이제 도심이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특산물 뭐 판매자라든가 뭐 이런 코스들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거죠. 빈상가도 많이 보이죠. 빈상가도 많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원도심 활성화 방안 중에 가장 큰 건 거죠. 원도시에 있는 상가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의 판매장들을 원도심에 다시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영주에 여기 지금 옆에방 뒤쪽에 보면 여기 한우 골목 있잖아요. 한우 불고기 골목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불고기 골목이 있는 게 아니라 한우 미식 투어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영주에 와서 미식 투어라고 해서 의외로 제가 영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쫄면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떡볶이가 더 유명하고. 떡볶이 도시 이렇게 하죠. 네. 물론 한우도 유명하지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쫄면과 떡볶이, 한우 이런 미식 투어들을 프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맞네요. 하거든요. 그 위치가 다 원도심 쪽에 지금 다 예, 있는 그러려면 거잖아요. 이제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방법들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원도심에 지금 빈 공간들이 많으면 빈 공간에 제가 얼마 전에 저 밑에 365 시장 가니까 사과 닭강정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사과 닭강정이 한 집밖에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옆에는 인삼 닭강정, 생강 닭강정 집을 시에서 좀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해서 닭강정 골목 투어. 단양 가 보면 닭강정 골목 투어 하거든요. 그 단양 구경시장 안에 네, 있죠. 그래서 네. 몇 개의 가게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주에서 만약에 뭐 사과빵, 인삼빵이 만들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한테 처음부터 너 잘하길 바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없고 한 2, 3년은 영주시장님이나 영주시의회나 혹은 영주시에서 선물로 사과빵을 한 1년에 한 3억씩 사는 거예요. 3년이면 9억잖아요. 그걸로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좋은 다닐 때면 선물 주고 할 때 전부 사과빵 주는 거죠. 그래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이후에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과빵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특히 이제 구도심 사업은 특히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정말 구도심에 저녁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경북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더라고. 안동대에 있는 전영록 교수, 그다음에 시의회에 있는 유충상 위원 뭐 이런 네. 분들이 와서
고민을 많이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내 빈 공간을 줄이고 특산물 판매장을 내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문화 행사를 해서 정말 시내에 사람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아는 도시 전문가들 그런 게요.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둬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잘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도심에도 보면 저도 저희 사무실 앞에서 보니까 뭐 원도심 투어 뭐 초등학생들 했고 가끔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은 초등학생 대상 프로보다는 성인 대상 프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성인들이 보고 뭐 즐기고 맛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뭐 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맛투어, 그다음에 문화기행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빈가게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나 어떤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용치에서 적극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뭐 함항동에도 함항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카페들은 영주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또 비슷한 거 한두 개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더 만들어내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방안 포럼이 열린 네. 거고 이 포럼은 사실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람이 머리를 많이 맞대야 되고 맞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모아서 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 카페 한번 해보라. 닭강정집 해봐라. 뭐 치킨집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안하고 또 대출도 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지 않나 싶어서 상공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좀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날 이제 포럼에 다녀오셨으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기자님이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또 포럼에서 나왔던 좀 이색적인 좀 굉장히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뭐 그런 사실 아이디어는 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빈 점포라든가 원도시 문화들을 위해서 지역 컨텐츠를 더 개발하자는 얘기가 더 많았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제안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도시나 건축 문화 마지막에 공공이 반드시 붙어야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건축 전문가들, 도시 전문가들, 문화 전문가들을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도심은 저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주시의 역할이나 경북도의 역할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개인한테 맡겨서 뭐 빈점포를 더 싸게 내줘라. 혹은 원도심에 뭐 가게를 더 만들어내라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닭강정 골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컨셉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네. 옆에는 여기 뭐 영주 관련 특화된 빵을 만드는 점포들을 해보자. 그다음에 여기처럼 한우집은 지금은 한우는 많으니까 네. 그 많은 거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웃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공공이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야 저녁에 좀 살아있는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관광 투어도 마찬가지로 영주시에 오는 팸투어 같은 거라든가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공공의 이런 마투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정말 우선해야 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는 것도 사실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거 사실은 영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상공회의소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네.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면 조만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택지 다음에 사실 베어링 산업단지가 생기면 또 사회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마시고 사회 신도시 만드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도심에 재투자해서 도심이 살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이제 포럼을 열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자주 포럼이 열리면서 지금까지는 뭐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영주시의회 아까 얘기하셨지만 5분 자유 발언을 이제 또 많은 의원들이 하셨다고요. 그날 갔다 오셨으니까. 네. 네. 근데 특별히 뭐 이 시위에 다녀오셔서 또 오늘 소식 준비하신 이유가 그렇죠. 네. 사실은 시의회가 열심히 하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전말에 예산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시에서 5분 발언 한 서너 번 하셨는데 네. 이제 뭐 제가 기억나는 거 우충무 의원, 김병창 의원, 정교 의원, 이상근 의원이 5분 발언 하셨거든요. 근데 5분 발언 내용은 이제
우측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SK 스페셜티 매각됐지 않습니까? 네, 사모펀드에 네. 매각됐는데 네. 사모펀드에 매각됐지만 매각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영주시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라는 건 일반 기업하고는 좀 틀려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안전, 고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제기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네.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우측부분은 영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제기하고 만들어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김명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매도시 우리 영주시가 6개의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네. 어디인가요? 뭐 서울 네.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이런 데하고 자매결혼 네네. 도시인데 저는 자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죠. 관광도 말이에요. 너무 서울 사람만 고민하지 말고 저희가 영주가 자매도시 6개가 있고 또 동주도시라고 하죠. 동주도시, 청주, 충주 이렇게 같은 숫자 본 도시가 예. 10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주도시 활성화하고 자매결혼 도시만 좀 더 조금 더 하면 사실은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역의 그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되는 네.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거 서울에만 파지 말고 저 청주 가서도 팔고 뭐 상주 가서도 팔고 네. 이렇게 동주도시가 파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안산 같은 자매결혼 도시나 대구 수성구 같은 데 사과 팔고 고기 팔고 하면 네. 그게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지나치리만큼 그냥 무조건 서울 대구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주도시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좀 더 해보자 그런 거고 제가 소서원에 얼마 전에 갔더니 소서원에서도 동주도시 거주민에 대해서 뭐 50% 할인 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청주나 충주에 사는 분들이 오면 더 할인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모르는 하고 분도 많으실 것 그래서 같은데. 또 네. 안산 같은 데는 또 국가산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영주에 국가산단 준비하니까 안산의 국가산단을 우리가 배우고 벤처마킹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하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교원 같은 경우는 영주에 도시가스 이제 도시가스가 영주에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영주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58%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네, 그런데 네. 경상북도 평균이 69%니까 경상북도 평균보다 한 10% 낮아요. 네. 음면 쪽으로는 네, 거기 그렇죠. 근데 도시가스 보급이 안 전국 됐죠. 평균은 또 네. 85%예요. 전국 평균에 보자면 한 20%에서 다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주가 저도 면단에 사는데 면단에 살면 확실히 그런 불편한 게 많아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슈퍼를 간다든가 이런 게 불편함이 많은데 특히 면단에 대한 그런 조금 도시가스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상근 의원은 저도 벼링산업단지 가끔 만나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원래 9월에 공사 시작해서 뭐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 공사 안 되고 있어요. 이상근 의원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땅 36만 평에 대해서 빨리 사서 그하고 이제 빨리 털을 밀어야 되는데 이게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한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22%밖에 되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땅 가진 분들이야 쉽게 땅을 내주지 않긴 하지만 네.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라면 좀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영주에서 아마 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 산정을 빨리 못하고 일을 처리하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좀 시의회 측에서 그 영주시를 좀 많이 질타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벼링산업단지가 지금 박 시장님의 주요 과제라고 한다면 좀 힘있게 좀 추진해서 영주가 산업단지도 좀 한창할 수 있는 뭐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이 보니까 영주에서 조성된 게 한 220억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상금으로 받아놓은 것도 한 1,800억 되는데 그 빨리 집행하고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안에는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9월에 시작한다고 나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네. 점에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보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들 가끔 보면 몇 전에도 제가 국세청 고위 간부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세청 경매물건이 나오면 모르는 사람들은 경매물건 팔리기만 기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원들 다 불러가지고 국세청 경매물건 자료들을 전부 다 A4 2장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팔로 다니라고 했대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적극적으로 팔로 다니라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 벼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벼링산업단지 유치기업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토지 보상이 필요한 개별 사람들을 네. 적극적으로 만나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도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영주가 잘 되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
단양은 관광이 900만인데 영주 300만밖에 네. 못하는 게 저는 공무원들만 나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영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 시의회 다녀오셔서 또 여러 의원들이 또 던지신 5분 발언 내용에 네.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시의회에 한번 방문해서 네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영주시의회도 그렇고요. 또 지역 많은 전문가들 또 뭐 우리 공무원들 뭐 시민분들 다 함께 우리 영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역과 소통하면서 또 영주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주가 토파보기 또 소식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